그러니까 그거였어요. 그 이네쌤하고 대화를 하다가 지장간 외우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제가 한마디 했죠. 아니 그걸 왜 힘들게 외우지? 그냥 그 방합하고 3합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제 이거를 한 번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적이 없구나라는 거를 떠올려서 이제 그걸 오늘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가 지장간 대신 이거 외우세요였는데 그쵸, 지장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장간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12운성도 마찬가지, 12운성도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이지 외워야 되는 영역이 아닌데 예전에는 굉장히 무식하게 외우게 했어요. 요즘에도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2운성이나 지장간을 못 외우거나 틀리게 말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대요. 왜 돈을 내게 해? 가르치잖아 그거. 또 모아서 어디다가 쓰려고. 그거 투명하게 운영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외우고 빨리 외우고 천천히 외우는 것도 다 재능의 영역인데 어떻게 보면 노력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재능의 영역,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쉽게 접하는 사람, 물론 이제 쉽게 접하기에도 조금 깊이가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긴 내용은 아니고요. 지장간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장간 대신에 외워야 될 건 이거예요.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네, 적어놨죠. 결국에는 지장간 대신 외워야 될 건 이거예요. 뭐예요?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은 방합이죠, 방합. 방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 얘들은 가까이 붙어있는 것들이니까 방국이라고 해야지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혼용해서 쓰자고요. 방합이에요, 방합.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삼합이에요, 삼합. 삼합입니다. 이것만 외우면은 끝났어요. 예. 이것만 외우면 끝났습니다. 여기에 지장간의 원리가 다 녹아들어 있어요. 물론 생지, 왕지, 고지가 지장간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천간의 에너지, 저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간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 에너지를 불안하게 하느냐, 안정시키느냐, 변화시키느냐, 이건 다 지지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지장간이 그거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지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이 생지들이요? 생지들은, 앞에 무조건, 지장간 앞에 무토가 붙어요. 자, 무토가 왜 붙냐면, 인이란 글자 전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전에 축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사라는 글자 전에는 진이 있어요. 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자, 그리고 이 신 전에도 미가 있죠. 그리고 해 전에 술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생지는 그 이전 글자에 전부 다 토를 가지고 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전부 토라는 글자를 달고 그 다음에 생지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토에서 넘어왔잖아요. 토라는 그 글자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인은 앞에 토를 인식해야겠죠. 그래서 생지 앞에 무토가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인 옆에는 축이고 신 옆에는 미인데 그러면은 신 중에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생지의 역할은요, 양생하는 역할을 해요. 그 해당하는 에너지의 기운을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이 미인은 여름이잖아요.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이제 한기가 막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 기운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무토를 쓰는 거예요, 양인. 기토가 아니라. 그래서 생지의 지장간에는 다 무라는 글자가 가장 처음에 붙습니다. 그 전의 기운을 받아와서 넘기기 때문에 그게 토의 역할이에요. 토의 역할. 에너지를 전환하는 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몸에도 신체 기관 중에 하나가 여기 위장이 토예요, 토. 위장이 왜 토겠어요? 음식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섞이고 변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화하기 쉬운 거의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위장이잖아요. 그게 토라고요. 토.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 물질을 변화시키는 거, 형질을 바꾸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생지 앞에는, 생지의 지장간에는 다 무토가 붙는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러면 인신사의 앞에는 다 무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인신사회라는 글자 안에는 무토가 다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거는 외운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시킨 거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기를 살펴보자고요. 중기. 자, 중기는, 생지는요, 중기로 이제 인이 여기 있구나. 삼합을 떠올리시면 돼요. 삼합.
삼합만 떠올리시면 돼요. 삼합. 자, 인오술 삼합이에요. 오는 화예요. 얘는 목이잖아요. 목생 화가 되죠. 자, 해묘미는 수생 목이 돼요. 사유축은 화극 금이 되는데 이게 극이지만은 사실은 오행의 에너지를 잘 이해하면은 화극 금이지만 화생 금도 된다. 화극금이자 화생금이에요. 화금의 관계는. 그리고 신자지는 금생수가 되죠. 자, 그러면은 생지의 중기는 생하는 에너지다. 다음 오행을 생한다. 목은 화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잖아요. 다음 에너지를 생하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생지니까 생한다. 그러면은 해 중에 간목, 묘 중에 간목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네요. 인 중에 병화, 오 중에 병화 공통 분모가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사 중에 경금, 유 중에 경금, 그리고 신 중에 임수, 자 중에 임수. 이렇게 해서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기의 역할은 다음 계절인 다음 그 오행의 에너지를 생하는 에너지가 되겠다. 물론 지금 질문 중에 뭐 여기 중기, 정기 이런 게 중요하느냐?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오늘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까지는 저는 그렇게 순서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사주를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인중에는 인오술이라고 한 삼합이 있으니까 병화가 있겠구나. 병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지는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 생지는 이 생지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전에 넘어온 기운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기운이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하고 다음 계절의 글자가 중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 결국엔 얘는 수잖아요. 수. 해수가 천간으로 투과되면은 양수니까 임수로 나오겠죠. 그리고 인도 간목으로 나오겠네요. 둘 다 목이니까. 그리고 신도 경금으로 나올 테고요. 사도 병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예요. 인목이 아무리 생지이고 그 목의 기운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천간으로 나오면 뚜렷하게 간목의 근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생지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오행의 흐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흐름. 자, 그러면은 왕지는요. 왕지는 쉽잖아요. 왕지는 쉬워요. 이거 이렇게 다 써놓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왕지잖아요. 왕지는 이 왕이란 글자가 성하다는 소리잖아. 굉장히 강하다는 소리잖아요. 성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오라는 글자면은 화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하다는 소리예요. 사화는 왕성하지 않아요. 이제 막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지 뜨겁다, 따뜻하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하다고요. 우리가 라면 끓이려고 불을 이렇게 켜더라도 그 불이 이렇게 붙는다고 해서 바로 끓지 않잖아요. 5의 단계에 들어가야 끓는다니까요. 그래서 생지하고 왕지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화는요, 화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하고 정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묘라는 글자에도 갑, 을이 들어가 있겠네요. 천간의 글자는 지지, 왕지에는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 안에는 경과 신이 다 있고요. 자 안에는 임계가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월률 분야라고 해서 자 월일 때만 임계를 얘기하고 일지의 자 이러면은 개수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통상적으로 보는 왕지에는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화 안에만 유일하게 기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병기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기토의 역할은 결국에는 양에서 음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토니까 5월과 자월을 기점으로 해서요, 양이 교차되죠. 5월에는 낮이 가장 길지만 밤이 점점 길어지는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월에는 밤이 가장 깊지만 밤이 가장 오래 가지만 점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이제 자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화에는 기토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고지예요. 고지가 가장 헷갈려요. 근데 고지가 가장 쉬워요. 결국에는 고지라고 하는 토잖아요. 토는 에너지를 담는 거예요. 담는다, 저장한다, 또는 안정시킨다. 토가 있어야 해당하는 에너지가 안정된다고요. 근데 그 안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력의 안정이 있고요, 기력의 안정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빼고 그냥 토는 안정시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미토의 지장간을 외워볼까요? 미토? 자, 보면은 미토는 사, 오, 미가 있고 또 해묘미가 있죠. 자, 그럼 쉽네요. 오미로 연결되니까 오화니까 정화가 있을 거고요. 묘목이니까 을목이 있겠네요. 그리고 미토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토 성질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미토는 정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토의 지장간에는 정을기. 왜냐면은 사오미, 해묘미밖에 없잖아요. 합으로 올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고지의 지장간은 다른 것보다 외우기가 더 쉽다. 자, 그러면 사주에 미토가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게 가능해지느냐? 화기가 있을 거고 사주에 목기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주에 화기가 굉장히 강해. 근데 사주에 미토가 하나 있네? 아, 이거를 세력으로 잘 반죽을 해서 뭉쳐가지고 안정화시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진토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똑같아요. 진토는 인묘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자진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진으로 연결되니까 계수, 묘진으로 연결되니까 을목, 그리고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무토. 그래서 을, 개, 무가 있다고요. 진토 안에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굉장히 좋죠? 자, 그럼 진이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아, 사주에 목기가 왕성하거나 수기가 왕성할 때 진토 하나만 있어도 그 에너지들을 잘 반죽해서 머무르고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꺼낼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토가 사주에 없다는 건요, 통장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자, 우리 삶에 통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집안에 어디 숨기거나 흩어져 있거나 할 거 아니에요. 뭐 창고 안에 있거나. 불안정하잖아요. 언제 도둑 맞을지도 모르고 쓰기에도 너무 쉽고. 토가 있다는 건요, 그렇게 뭔가 안정된 상태로, 이거는 사실 화학을 물리나 화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아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렴풋이 이렇게 보이겠죠. 아, 약간 불안정한,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고요. 현실적,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흔들리는 게 쉽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토가 있어서 오행의 에너지를 잘 잡아주고 갈무리 해주고 있으면은 그렇게 흔들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고지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고지의 중요성, 고지의 무슨 어떤 그런 깨달음은 작년에 얻었어요. 작년에 얻어가지고 뭐 사주에 뭐 진 이렇게 있고 뭐 여기 뭐 임수 있고 뭐 계수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에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왜? 이 왕성한 수기를 안정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에는 진토가 가장 핵심이고 용신이고 뭐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그럼 언제가 가장 힘드냐? 술토가 오는 운이 제일 힘들어요. 왜? 진술충이 일어나니까. 안정됐던 게 풀려버리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내적으로. 그런 해석을 작년에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2020년 이전에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은 제가 좀 실력이 딸릴 때 상담을 했던 거라서. 토가 이제 충파된 거는 논외로 하자고요. 뭐 나중에 또 그런 충파가 됐을 때. 자, 아까 전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사실 형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외우잖아요. 뭐 인사신 사명, 뭐 숙술미 사명, 뭐 이런 것들을 외우기만 하는데 사실은 모든 지지 에너지의 흐름은요, 방합과 삼합의 이해관계나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자, 똑같은 화의 에너지예요. 똑같은 화의 에너지. 오화라는 왕지가 중심이고요. 이 화는 목생화를 하고 화생토를 해서 화의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성장시키고 안정시켰어요. 사오미도 사화가 붙었고요. 미토가 이렇게 옆에서 안정을 시켜서 똑같이 성장시키고 안정시켰어요. 생지니까 성장을 시키죠. 왕지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고지니까 그 해당하는 에너지를 잘 갈무리해서 쓰기 좋게끔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형태가 달라요. 얘는 삼합이고 얘는 방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인사형, 오자형, 술미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예요. 방합하고 삼합이 섞여버리면 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형의 의미는 뭐냐? 이 오화가 방합으로 쓰인 오화냐 삼합으로 쓰인 오화냐에 대한 갈등인 거예요. 갈등. 우리는 누구나 갈등을 하죠. 돈이냐 자존심이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삼합은요,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갈등을 유발하는데 그게 이제 법망을 넘어가면 불법이 되고 탈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넘어가지 않는 형들도 많은데 그런 형들은 그냥 갈등 상황에서 끝나는 거고, 너무 복잡하게 형살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모든 형이 이런 원리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오행적인 흐름으로만 해석을 하자면은, 얘들은 생지끼리 만났으니까 목생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일어나겠어요. 목생화를 천천히 한다, 그냥 꽃이잖아요. 근데 목생화를 급하게 한다, 이거는 벚꽃이잖아요. 벚꽃 어때요? 이번에 벚꽃 일주일도 안 가지 않았어요? 이거라고요. 급격하게 하면은 진짜 한 번에 확 피고 한 번에 확 다 져버린다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이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나자마자 좋아해서 사고치고 결혼한다. 인사형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인간사의 배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사형이 걸린 사람들이 배신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을 제대로 오랫동안 봐오지도 않고 순식간에 판단을 해버리고 오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처음 보자마자 막 정을 다 줘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중계약 같은 것도 잘하고 뒤통수도 많이 맞습니다. 이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으로 코로나 풀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더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진은 삼합하고 방합만 알면 돼요. 형충 파해 형충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알면 다 모두 해석이 가능해요. 자, 쉽죠? 그래서 생지는 그냥 무토하고 중기, 정기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음 계절로 생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본 에너지 이렇게 외우면 되고, 왕지는 너무 쉽잖아요. 예, 천간에 그냥 두 개 다 묶어서 외우면 되고, 이것도 삼합 외우면 너무 쉽잖아요. 술토에 들어가는 거는 인호술하고 신유술인데, 그러면은 그 오화의 정기인 정화와 유금의 정기인 신금이 있겠구나. 그리고 술토의 그 토인 무토까지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장간을 외워야겠다는, 일부러 어렵게 막 만들어서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저기서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더 많은데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한 건 딱 여기까지. 또 제가 방송할 게 생기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